예, 안녕하세요. 어, 충무공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2기 7회 2강입니다. 예, 2강은 난중일기입니다. 예, 앞서서 난중일기라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연도별 일기를 모아서 충무공 전서로 편집할 때 난중일기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 그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3월 15일 날 요 행사를 3월 15일 행사를 어, 우리 그 단행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 요 이순신 이렇게 해서 여기 3월 29일 날 원래 줌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저 현장으로 돼 있지만 여태까지는 줌으로 하고 이제 현장은 4월 5일 날 그러니까 현장은 두 번 빼 안 보는 겁니다. 4월 5일, 4월 12일 이건 다시 공지를 해드리고요. 자, 에, 임진왜란 난중일기는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쓰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전체를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 최초의 지역적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어, 그 이유는 서양의 총포 무기와 조총이 전쟁 전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명나라라든지 후금, 여진족, 우리 일본 이런 나라들이 참전한 아시아 최초의 지역적 세계대전을 어떤 평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난중일기가 갖고 있는 위대한 기록 문화 이것을 이분이 이제 간판을 내셨는데 난중일기가 어떻게 해서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는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1592년 그 뭐야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노량해전 전사 2일 전이고 3일 전 죄송합니다. 2일 전입니다. 2일 전까지 기록한 일기로서 연도별에는 임진,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일기인데 예, 뭐 이거 뒤에 뭐 을미일기가 없고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수록이 돼 있고 우리는 지금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난중이라는 제목은 충무공 전서 편찬 때 붙여진 이름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기억을 할 때 세세하게 이런 것은 기억을 못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순장은 오른쪽 허벅지에 점이 있냐 없냐는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그건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세종 궁궐에 가서 세종대왕의 몇째 딸의 몇째 딸의 동생의 아들의 친구가 누구라는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최소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곳 또는 훈민정음을 만든 곳, 그러니까 저기 수정전, 그 집현전이죠. 또는 반포처. 예전에 집현전을 했지만 그건 역사학가 아니고 역사학을 한 사람들은 임금님의 조서 반포는 근정전에서 하는 거예요. 근정전. 예? 그러니까 당연히 훈민정음의 반포는 근정전 하는 거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한 건 집현전이고 예? 그리고 집현전 위에는 여러 군데가 있겠죠. 진관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만들 때는 창립할 때 창립 장소라든지 어떤 건 공판돼 있지만 그 위에 여러 음식점을 돌아다녀도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중일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기를 모아서 이때 만들어지니까 200년, 300년 역사가 된 거죠. 예. 난중일기란 책은 없어도 난중일기란 책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200년의 역사를 갖는 거죠. 200년, 300년의 역사를. 예, 그래서 이렇게 난중일기는 없지만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사람들 이 속에는 이제 병신일기는 이런 거 없는 거죠. 정유일기는 난중일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억되는 거죠. 자, 난중일기의 등장이고요. 이 난중일기가 세계 기록유산이 됐습니다. 2013년에. 그 이유는 개인 일기면서 개인 일기면서 또 관료일기입니다. 수군 통제사, 전라 자수사와 삼도 수군 통제를 쓰며 관료.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일기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전쟁 당사자로서 그 당 지역의 담당 관료로서
그리고 이제 그 관료로서 책임을 지은 전쟁 그 자체, 기록물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개인이면서 관료면서 당대의 사건, 이것을 여기에 다 담아낸 거죠. 이런 그 기록은 없죠. 대체적으로 왜 그런 기록이 없냐? 유럽에서는 장군들이 다 개무식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는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지를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떤 중요한 기록물들 이런 것은 다 그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하면 칼 대제도 자기 이름을 라틴어로 쓸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위대한 칼이라고 한 사람, 예,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제이면서 오늘날 교황청을 그 땅을 줌으로써 교황청이 이제 세계사를 지배하도록 한 사람이 칼인데 라틴어로 자기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그다음에 지식인으로서, 그다음에 꼼꼼한 관료로서. 왜냐면 술 처먹고 뭐 이가서 못 써. 근데 우리 이순 장군은 정말 성실한 듯해요. 예? 한 장군이 그 험악한 그 전장에서 이걸 써내려갔다는 건 정말 그 자체로서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순 장군이 수많은 사람이 악평을 하더라도 일기를 쓸 정도의 성실함으로 다른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하여튼 나쁜 놈이 일기는 안 써요. 왜? 그건 다 자기 증거물이 되니까.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의지라고 보면 돼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되게 선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순 장군은 그런 면에서도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세계사에서 전장의 기록으로서 남긴 게 없습니다. 쪼가리는 있어요. 뭐 콜럼버스도 일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며칠 이렇게 그것도 날마다 쓴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감상을 쓴 거기 때문에. 괴테가 있죠. 젊은 베르테의 슬픔. 그것도 일기거든요. 근데 그건 뻥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로서 이렇게 쓴다는 거 대단해요. 그다음에 왕우천 축국전에 이런 것들도 일기지만 그것은 일기 성격을 쓰지만 사실 일기는 아니거든요. 날마다 기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기란 성격을 가진 것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것은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저는 조선왕조실록과 이순신의 난중일기예요. 되게 재밌죠? 예. 명실록이나 이런 것은 일기가 없어요. 날짜가 다 떨어져 있어. 막 두 달 만에 쓰고 이런 거.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난중일기는 정말 날마다 쓰는 그런 면에서 이견 없이 세계 기록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참고로 준 겁니다. 여기 세계문화유산에서 요 둥근 것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것. 그리고 네모난 것은 인공적인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로 무형유산은 이게 동아시아의 세계관입니다. 하늘, 땅, 사람. 그래서 그것을 원방각이라고 그래요. 원방각. 그죠? 그래서 여기 둥글게 이어진 것. 이것은 전승. 그죠? 전승. 이렇게 이어진 선은 전승. 그래서 둥근 것은 우주적인 것. 네모난 것은 땅의 것. 세모는 사람의 것. 그래서 우주 천문을 보는 거. 그죠? 그럼 둥근 거, 네모난 거, 세모난 거 이렇게 표현했고요. 기론용사는 이렇게 다 끊어진 거 있죠? 끊어진 선은 기록의 유실. 그다음에 둥근 것은 세계 모든 기록은 다 둥글거든요. 예,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저기 둥글지 않은 것은 책변이 없어요. 책. 그래서 하여튼 이 둥근 것은 음반이든 뭐 이런 모든 종이나 이런 것들 다 두루마리를 예전에 해서 그러한 이제 기록을 상징하게 되는. 그래서 뭐 세계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그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연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태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일본의 고야산은 자연유산이면서 그 안에 있는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자연 더하기 이제 문화유산 더하기 이제 자연유산, 복합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참고로 드린 거고요. 자, 난중일기의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개인의 기록이며 관료의 기록이며 전쟁의 기록이라는 측면인데 이것을 가치로 분류하면 친필본이 있다는 거죠. 본인의 친필본. 그리고 이것에 필사본이 있고 인쇄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친필본, 필사본, 인쇄본이 존재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친필본이 없어요. 다 인쇄본이지.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인쇄본도 있고, 예, 친필본도 있습니다. 아, 예, 필사본이 죄송합니다. 필사본. 그래서 여러 군데, 세 군데가 있죠. 이렇게. 야, 그리고 전체가 다 보존됐다는 거죠. 유실 없이. 예,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팔만대장경도 그런 면에서 위대한 거잖아요. 유실 없이 보존됐다는 거. 그다음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100년, 500년 지나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때 바로바로 전사 2일 전까지. 그리고 일기체 형태로 매일 썼고 지식인만이 쓸 수 있는 한문을 썼다는 거죠. 대단한 기록이죠. 이게. 네. 이순 장군이 상당한 지식인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네 가지 관점으로 그 가치가 증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순 장군을 통해서 이 조선의 지식인들, 지식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 이순 장군의 승전은 정말 국난에 극복을 했고 민중과 그 지역의 관료가 결합해서 국난을 이겨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순 장군의 위대성만 보게 되면 그 안에 호남인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예, 노력이 있었거든요. 불량민은 어떻게 오고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만 생각하냐면 칼 들고 장군과 병사들과 막 싸우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 뒤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군량미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여주질 않아.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냥 3일이고 7일이고 그냥 싸우는 것처럼 봐요. 천하에 강호동도 3일 굶기면 초등학생 막대기에 맞아 죽어요. 거란군이 패배한 것 중에 그거잖아요. 보급이 끊어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고려 궐안 전쟁이 끝나네요. 고려 궐안 전쟁이 아니고 우리 애가 그러잖아요. 궐안 전쟁이다. 궐 안에서 벌어진 암투. 그래서 고려 궐안 전쟁인데 이제 소배합이 개성까지 와서 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다음부터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갈 때 일주일을 굶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뒤에서는 쫓아오고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잔 상태에 일주일 가서 가는데 막 비바람이 불고 막 폭풍화 치고 귀주해서 거기서 망가진 겁니다. 그냥 힘없어가지고 하는데 뒤에서 1만 기병이 내려쳐버렸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그런 전쟁사를 볼 때는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봐야 되거든요. 이순 장군도 그런 면에서는 민중의 영웅인 거죠. 민중과 한걸 호흡하면서 군량미하고 또 둔전하고 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군량미를 바꾸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쉬운 말하면 요즘에 나오는 이제 미시사라고 하는 것들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하면 맨날 정치 암투사만 보는 거 암투사만. 그거 말고 지역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올 때 이순신 장군이 보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 수많은 우리나라의 지식인 관료들이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하고 조선을 부국강병을 할 것이냐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네 개로 봤습니다. 독점, 출판 지식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영속하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바보가 항상 그 부잣집 따님이 아프면 막 슬피 울거든요. 자기 자식들은 지금 굶어서 지금 막 병으로 죽어도 그걸 안 슬픈데 슬프죠. 슬픈데 하여튼 우리 마님의 공주님이 아픈 것이 더 쓰라린 거죠. 예. 이제 이런 거에 똑같아요. 당시 조선의 수많은 백성들이 피난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도 덕혜옹주가 참 대모돼서 슬픈 운명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덕혜옹주도 한 인간으로서 슬퍼하지만 조선 민중의 200만을 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의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죠. 덕혜옹주의 아픔이 1이라면 조선 백성의 아픔은 200만 배인 거지, 200만 배. 근데 조선 백성의 아픔은 기억을 안 해요. 덕혜옹주 1인의 아픔. 워낙 손혜진이 했던가? 하여튼 거기에 감정이입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의 독점을 해서 어떤 인식의 체계가 감정이나 인식 체계가 비뚤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은 폐쇄주의로 갔다는 거죠.
폐쇄주의를 갖다는 것은 독점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니까.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일단 바다를 다 막았죠. 해금을 했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상업이나 공업보다는 농본주의를 고수하게 되죠.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 유명한 이제 그 북학파라고 볼 수가 있죠. 창공업을 중시하는. 그래서 엊그제 그 벌거벗은 한국사에서 저거 하더라고요. 그 최초의 한류 스타 추사 김정희. 예, 그런 것들을 자주 보여줘야 돼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는 저기 관료로서는 실패했지만 예, 우리가 지금도 추사와 가산 정영을 높이치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 번째가 편향입니다. 편향. 예,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가장 위대한 철학이 변화를 가로막고 시대 정신을 가로막는 철학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리학 자체가 우주적 본질적인 힘이 인간의 성품에 옴으로써 우리가 그걸 따를 때 가장 도덕적 질서가 유지된다는 그 이념은 대단한데, 그리고 예로서 다스린다 이거 좋잖아요. 근데 인간이 너무 예의를 따지면, 아버지가 예의를 따지는 순간 가족들 엄청 피곤합니다. 아버지가 육군 대령이면 자식들 피곤해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인부터 해서 집합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 꼬맹이 2살짜리도 막내도 힘있게 넷 이렇게 하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군인 정신이라고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 아버지의 엄청난 그 독단이고 억압이죠. 그게 편향이라고 합니다. 편향.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허세. 예. 저 만주족은 힘이 커도 그건 짐승이고, 나는 물을 꿇어도 다리가 꿇은 거지 정신이 꿇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허세라고 합니다. 그게 소중하거든요. 작은 중화. 이렇게. 예. 왜냐하면 그때 만주족은 중화는 한족의 전유물이 아니다 벌써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허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순신이 왜 정조대왕에 이르러서 선양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민중과 함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걸 싫어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을 구한 거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병자호란이 자꾸만 기억에 들어오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집의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죽여버리는 거다. 기억에서.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30년 되는 순간에 어떤 것도 병자호란은 없어.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냐? 우리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박씨 부인전이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박씨 부인전 어떻습니까? 마굴 때, 용굴 때도 그 얼굴 못생긴 박씨 부인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다. 다 그냥 집에서 물려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박색 부인을 그렇게 박대를 했는데 물러가니까 얼굴 껍질이 벗겨서 호박이 아니라 바깥은 얼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데 어렸을 때 고전문학으로서 박씨 부인전 할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개뻥이었던 거죠, 그게. 이렇게. 근데 그런 걸로 정신승리를 한 거죠.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을 바꿔서 정신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허구적인 거. 물론 이제 조선, 이제 이걸 얘기하면 또, 아이, 그 무슨 소리냐. 조선에 선비들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수한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 주인들 중에서도 맨날 100대 때리는 나쁜 놈 중에서도 80대 때리는 좋은 주인이 있긴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악취의 예, 노예근성이에요. 우리 주인은 너무나 좋다고. 왜 그랬더니 지난해는 100대를 때렸는데 올해부터 20대를 가면서 80대 때린다 잘못하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20대를 감해주는 저 주인의 어마어마한 관용. 그죠? 이것을 우리는 노예근성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가 안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양난 이후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4가지 정신 세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독점적 정신 세계, 폐쇄적 세계, 편향 세계, 허세적 세계. 그런 면에서 왜 190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이나 강감찬을 불러일으켰느냐. 조선을 구할 사람은 이제 그분들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